2025년 10월 말 에이펙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이 말 한마디로 전 세계 외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정치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한국이 핵잠수함 시대에 들어선 것일까요? 오늘은 이 발언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말하는 승인이란 단순한 구두 허락이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기술 수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원자력법 제123조인 123협정에 따라 미국의 핵기술이나 핵연료 그리고 원자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2015년에 개정된 123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에는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용 즉 해군 추진용 원자로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 핵잠수함을 설계할 기술이 있어도 미국이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말한 승인이란 이 123협정의 추진용 원자로 예외 조항을 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미국이 한국이 핵연료 또는 핵기술을 이용해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괜찮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이런 민감한 결정을 꺼내 들었을까요? 배경에는 동북아의 잠수함 전략 경쟁이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 3형 SLBM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사거리 2000km로 서울은 물론 일본과 괌까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진급 94형 핵잠수함을 8척이나 운용하면서 사거리 7000km의 JL2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거리 1만 km 이상의 JL3형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핵잠수함은 없지만 이미 20척이 넘는 최신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능력을 모두 갖춘 잠재적 핵잠수함 국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KSS-3 배치 2, 즉 도산 안창호급의 차세대형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해양 전략 확장에 맞설 동맹의 해양 전력 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용인함으로써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미국의 승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째, 핵추진 원자로의 기술 협력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추진 체계에 대해 자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BWXT사와 웨스팅하우스 머린 디비전사와의 협력입니다. BWXT사는 BWX 테크놀로지즈 잉크로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세계 최대의 해군용 원자로 제작 회사이며 웨스팅하우스 머린 디비전은 미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기술 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군수 부문으로 미 해군 원자로 개발과 제어 시스템 설계를 담당해 온 회사를 말합니다. 둘째, 연료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비핵 보유국이지만 미국이 전홍축 우라늄인 20% 이하 기반의 원자로를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 아쿠스 모델과 유사합니다. 다만 호주는 고농축 유라늄을 쓰지만 한국은 비확산 차원에서 전홍축 우라늄 경로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기술과 안전 기준에 준한 협력입니다. 해군용 원자로의 안전, 차폐, 방사성 관리 등은 민간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IAEA 사찰 및 미국 해군의 기술 자문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승인은 한국이 미국 기술 기반으로 전홍축 우라늄형 해군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정치적 외교적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승인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핵잠수함을 갖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핵잠수함의 연료 그리고 123협정과 같은 규범의 해결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난관은 연료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장점은 평생 코어 즉 연료 교체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로 전용할 우려가 커서 비핵 보유국이 쓰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길은 저농축 우라늄 기반의 원자로입니다. 국제적으로 수용성은 높지만 주기적 연료 교체를 전제로 정비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1위 삼협정 범위와 IAEA 보장 조치 그리고 NPT 비확산 규범을 충족하는 새로운 검증 틀이 필요합니다. 기술 못지않게 외교, 법 그리고 규범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자로의 타입입니다. 해군용으로는 뜨거운 물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원자로인 가압경수로는 검증이 충분히 되었지만 연료 선택과 소음과 열 관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원자로를 현장에 조립해서 쓰는 방식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안전성과 모듈성의 장점과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와의 하이브리드 운용을 통해 핵의 지속성과 전기의 정숙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군형 SMR의 함정 통합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아서 실증을 위한 랜드 베이스 기반의 프로토타입 제작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함정 통합과 은밀성입니다. 잠수함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조용함입니다. 잠수함은 바닷속의 그림자처럼 숨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안에는 원자로가 돌아가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 펌프가 물을 돌리고 터빈이 회전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들이 회전하면서 진동과 소음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펠러 대신 펌프젯이라는 특별한 추진기를 쓰는데 수중에서 소리를 최소화하면서 추진력을 내는 제트 엔진 같은 장치인 것입니다. 또 전기 추진을 더 많이 써서 엔진의 기계 소음을 줄이고 엔진과 선체 사이의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인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을 장착합니다. 잠수함의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잠수함 안은 공간이 아주 복잡합니다. 원자로, 배터리, 미사일 발사관이 탑재되면 무게 중심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력과 무게 중심, 열 배출 구조를 정교하게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안전과 인프라입니다. 군용이라 민간 규제 그대로 적용하진 않지만 원자로 선체 방호, 경납, 방사선 차폐, 화재, 침수, 충격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항만에는 핵안전 지휘 체계, 방사선 모니터링, 비상대응 공간, 폐기물 임시 저장 그리고 정비와 연료 교체를 위한 전용 시설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투명한 위험소통 그리고 상시 훈련 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입니다. 원자로 전문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정비요원의 이중 역량인 원자력공학과 잠수함 운용이 필요하고 방사선 안전과 정비 그리고 비상대응이 일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상과 육상의 이원 훈련 체계, 시뮬레이터, 시험 원자로의 운용이 안정화의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 안전문화 정착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망과 보안입니다. 원자로, 핵심 부품, 고신뢰 전력전자, 초정밀 베어링실 합금, 저자성 강제, 탄소복합 소재 등은 국산화와 품질 보증 체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이버 보안, 전자전 보안, 이타에 따른 수출 통제 이슈, 데이터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설령 승인이 나도 기술 이전의 깊이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원자로 관련 설계의 역량을 키워야만 장기적으로 기술 주권이 서게 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자유로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돈과 시간입니다. 첫 함정은 설계 실증 인프라가 묶여 34조 원대가 유력하고 양산은 2에서 3조로 낮출 수는 있다 하여도 운용과 정비 그리고 연료주기 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정으로 외교협상에서는 1위 삼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연료 경로 결정 즉 전홍축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랜드 기반 원자로 실증과 초도함 시운전이 순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게이트와 기술성 속도,
핵심 성과지표인 KPI를 설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리스크를 초기에 없애야 합니다. 위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한국은 2030년대 초 첫 핵추진 잠수함 진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승인 발언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건 동북아에서의 전략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북한은 핵무장된 위협국, 중국은 핵전략 대국,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불립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재래식 억제력만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인은 한국도 이제 전략적 억제 자산을 가질 수 있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즉 미국이 한국을 핵 억제 3축의 완성자로 인정했다는 뜻이고, 이건 단순히 군사기술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질적인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자주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 문장이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 시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시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바다의 지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